우리 수험생들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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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의 생생한 합격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최단기간 효율적인 학습으로 서울에서 당당 3등으로 합격한 하성 친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물샐 틈 없는 학습으로 위풍당당 경기도 체육 수석을 차지한 우리 도현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CG 확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학년도 경기도 체육임용 합격한 송도현이라고 합니다. 겸손해. 그 1등 수석학위로 막 이거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학도 20점 만점을 받은 아주 그런 수험생이에요. 본인은 뭐 운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운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위풍당당 아우라를 이제 이렇게 확 풍겨주시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올해 또한 용기를 갖고 합격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합격의 기원 응원 메시지 한번 던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진짜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도 따라줘서 좋은 결과로 이번에 시험을 잘 마무리했는데 임용고시가 주변에서는 노력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운도 진짜 필요한데 하지만 결국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지 그 네. 운이 첨가돼서 뭐 그날의 컨디션이나 뭐 평가실,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실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 평가관마다 점수를 조금 다르게 준다. 뭐 어떤 데는 뭐 후하게 준다, 어떤 데는 짜게 준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결국 본인이 뭐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그런 운에 의해서 덜 영향받고 결국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너무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하던 대로 아니면 조금 안 되면은 오늘 저랑 같이 얘기해 보면서 조금 네. 방향을 수정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입니다. 화이팅이고요. 핵심이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바쁩니다. 연수도 받고요. 또 새학교, 그러니까 새학교 발령 받으셨죠? 네, 어제까지 출근하다 와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정신, 연수도 많이 네, 받고 굉장히 바쁘시죠? 연수도 듣고 음. 학교도 가서 뭐 업무도 네. 보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무슨 업무 맡으셨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발령 받았는데 중학교 네. 3학년 담임을 맡고 이제 음. 체육과라서 그런지 이제 음. 학교 운동부 관리까지 해가지고 네. 이런 식인데 음.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걸 네. 따라가기도 바쁜데 이제 많은 합격생들이 지금이 굉장히 바쁘니까 이제 3월 되면은 그때 주말에 만나자고 하는데 그땐 더 바빠. 더 정신이 음, 없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여해 준 도현 친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떤 루틴으로 본인 이야기 풀어가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옆에서 진짜 치열업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자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게 사실 뭐 음, 특별한 비법 같은 거는 그렇게 음, 없고 그냥 네,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이 시험을 네, 준비했고 뭐 네, 제가 느꼈던 음, 감정들이나 이제 음, 비슷하신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해소했는지 네, 뭐 그런 류로 그냥 음, 저의 스토리를 한번 네.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럼 가장 크게 말씀드릴 게 왜냐하면 이게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하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 처음에는 일단 1차랑 2차로 나눠서 한번 네, 얘기를 드릴 건데 네, 1차에서 이제 교육학과 네, 아무래도 이제 음, 전공 체육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네, 보실 것 같아서 뭐 네, 전공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1차를 음, 얘기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관련해서 경기도 아, 2차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음, 살짝 말씀을 드리고 음.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건 본인이 준비해 주는 이야기거든요. 지난번 친구는 어떤 식이었냐면 생활 패턴과 이제 마인드 학습 전략으로 풀어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슬럼프 극복 그리고 나중에 팁으로 2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봐봐 이게 또 수석 합격생은 나름대로 물샐 틈 없어. 이게 딱 1차와 2차로 나눠서 교육학과 전공으로 나눠서 끌고 가겠다 이야기를 그러면은 1차와 관련 지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음, 일단은 음, 교육학이나 음, 전공이나 둘 다 저는 비슷하게 하나로 이제 학습 전략이 있었던 게 네, 이제 교수님 강의에서 네, 올해 강의는 잘 모르겠는데 음, 예전부터는 이제 음, 약간 임용 공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네, 맞아요. 계속 채워놓고 이제 뭐 나중에 찰랑찰랑할 음.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참 명언이죠. 그거 밑빠진 독에 근데 물 이게 붓기. 뭐 네, 맞아요. 저도 네, 이제 뭐 공부 방법이 워낙 많으니까 네, 저도 뭐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도 네, 약간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했고 교수님 말씀하신 음, 것처럼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결론은 이제 일단
그 EOS 상하 교재랑 이제 나중에 카운터 펀치까지 나오면은 그걸 이번엔 이제 단권이야. 한 권도 뺐어.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음. 제가 단권화 했었거든요. 네네네. 책에 이제 내용도 해 가지고 결국 그걸 단권화 시켜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랑 짝 네. 스터디로 쉽게 말하면은 네. 인출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1 월부터 한 4-5 월까지는 각자 공부하면서 이제 단권화를 시켰고 네.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좀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네. 저는 이제 형광펜의 색깔마다 펜이랑 형광펜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빨간색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성스럽다. 그다음 파란색이 뭐 그다음 중요한 거. 네. 초록색이 네. 그다음으로 중요한 거. 네. 이제 뭐 중요하지 않지만 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검은색으로 뭐 네. 이런 식으로 결국 색깔을 다르게 해서 네. 우선순위를 형광펜 학습. 정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단권화 시켜 놓은 노트를 가지고 이제 5 월부터 네. 이제 그 마음 맞는 친구랑 짝 스터디를 해서 뭐 1 주일에 하루는 교육 과정을 공부하기로 했으면은 이제 1 주일 동안 교육 과정 파트를 공부해 온 다음에 하루에 이제 그 친구랑 교육 과정 파트를 펼쳐 놓고 이제 서로 그냥 교육 과정 전체에서 네. 뭐 내고 싶은 문제를 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SBCD 뭐 특징이랑 장점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그걸 주르륵 읽고 약간 사실 별건 없는데 네. 스터디를 저는 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1 년짜리 공부니까 네. 좀 지치기도 하고 사실 쉬고 싶을 때가 좀 많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1 주일 내내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약간 책무성도 좀 부여해 주고 스터디가 네.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하면은 사실 사고가 좀 편협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걸로 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해서 저는 이렇게 쳐 냈는데 이제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가 이제 제가 만약에 검은색 볼펜으로 칠해서 사실 제가 잘 안 볼 것 같은 내용을 문제를 내주고 네. 언급을 하면 저도 다시 보게 되고 해 가지고 네. 스터디를 하면서 약간 사고를 좀 넓힐 수도 있었고 그래서 네. 결국 책무성이랑 이제 사고를 넓히는 이 2 가지 때문에 저는 네.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상반기 때 교육학을 4 월까지 단권화를 시켰고 네. 5 월부터 영역별로 인출을 했는데 앞서서 공부한 형광펜 학습법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서는 많은 학습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여기서 듣다 보니까 혹시 이 스터디원이 여자친구였나요? 같이? 그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그 마음에도 맞고 학습력도 좋은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 되려면 이거 협동학습을 넘어서 협력학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좋은 스터디원을 어떻게 그 만나셨어요? 저는 이제 재수였는데 이번에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만에 수석 합격을 이뤄낸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아 잠시 후에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1 차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네. 잘 그걸 두 네. 번째 메꿔 준 거거든요. 은근히 재수에서 고득점자가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지금 말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그 스터디원은 스터디원은 이제 네. 대학교 학과 동기인데 학과 동기요? 이제 저는 재수 때도 그냥 학교에서 계속 네. 살면서 이제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계속 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동기지만 휴학을 쪼끔 더 했어 가지고 이제 그때가 초수 때 시험이었고 이제 그 친구는 4 학년이고 그 친구도 제주도로 체육 임용 쳤는데 네. 제주도는 등수 공개가 아마 경기도랑 서울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알아보니까 그 친구도 수석으로 아마 아 된 것 진짜? 같아요 제주도에서. 쌍수석이네 진짜? 그래서 둘 다? 좋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제가 제주도 합격생 체육 있는데 나중에 동은 씨라고 있는데 이 영상 보면은 알아요? 동현이요? 그 축구했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상반기 때 하고 그걸 갖고 하반기 때 하반기 때는 이제 사실 상반기가 한 7 월까지는 그런 식으로 네. 일주일에 뭐 한 번씩 한 과목을 한 영역을 했으면 네, 이제 영역을. 그 후로는 점점 넓혀 갔어요. 이제 뭐 원래는 뭐 첫 번째 주는 교육과정, 두 번째 주는 교수학습 뭐 이런 식이었으면은 이제 한 8 월, 9 월부터는 네. 그냥 첫 주에 교육과정이랑 뭐 교육평가를 묶어서 하고 그런 점점 말씀. 그래서 이번 주에 볼 양이 많아지게 회독을 좀 그래서 주기를 단축시키면서 네. 이렇게 쭉 그리고 가졌네요. 마무리는요? 마무리는 이제 그 스터디원도 교수님 강의를 인강 같이 들었어 가지고 네. 그 친구도 수강생이었어 가지고 네. 결국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니까 네. 이제 첨삭이 음. 2 주에 한 번이었나? 네.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첨삭은 어땠어요? 저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수험생 저는 입장에서는 괜찮았나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꼼꼼하게 하려고. 네.
많이 도움 받아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첨삭이 없는 시험 때는 이제 서로 첨삭을 한번 해 줬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였는지. 모의고사 때는 몇 점 정도 마킹했어요? 그래도 한 16점 이상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제 문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 생각보다 16점 이상? 그러니까 거의 19, 20 안 나왔었어요? 이제 뭐 네. 아까 제가 네. 그거 했었잖아요. 색깔별로.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검은색, 초록색 쪽이 나오는 아, 날에는 뭐 이게, 예. 16점, 뭐 15점 이렇게 나오고 뭐 네. 그 파란색 이상으로 다 나온 네. 날에는 뭐 19, 20점 맞고 이런 식으로 약간 등락 부분이 네, 좀 있었구나. 있었어요. 근데 결국 실전에 가서는 정확히 20점을 뽑았다는 거. 그래서 예, 퀄리티도 좋고 제가 꼼꼼하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제 커리를 충실하게 따라오면서 계속 회독의 주기를 단축시켜서 밑빠진 독의 물, 밑 빠진 것이 점차적으로 메꿔졌었고요. 물은 찰랑찰랑하게 차서 시험에 들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어쨌든 제 의도를 잘 따라와 주어서 고맙고요. 그러면 이제 전공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체육 그 제 직강생 여러분들도 이거 기대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고득점 1등이란 말이에요. 1등의 전공은 어떤 건지 한 번만 들어봐요. 말씀해 주세요. 전공도 사실 비슷했던 게 네. 결국 그것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회독 많이 하고 암기 스터디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다 그렇겠지만 이해가 먼저 돼야지 맞아요. 암기가 된다 생각해서 교육학은 그 교수님 카페에 저는 이제 2020년에 처음 들었었는데 그때 별의별 거 다 질문했거든요, 사실. 네.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맞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전공도 제가 들었던 강사분께 이해가 안 되면 그분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네. 그 연락을 직접 달라 하셔서 네. 정말 많이 물어보고 네. 이제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한 책에다가 제가 볼 내용들을 다 단권화시켜서 계속 보고 전공은 일단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기출의 답을 단순히 적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토대로 이제 그 기출이 언제 마지막으로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슬슬 나올 만한 내용들을 뽑아보고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가지를 뻗어서 뭐 예전에 A 파트가 나왔으면 이 A 파트와 관련돼서 뭐 A-1, 2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근처에 있는 내용들까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도 이런 비슷한 말 굉장히 많이 해주죠. 영역별로. 중요한 맞아요. 건데 대등하게 중요하면서도 안 난 부분은 네, 짙게 맞아요. 풀어봐야 되고 또 난 부분은 똑같이 안 나니까 다른 방향으로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걸 많이 그리고 강조하잖아요. 이런 게 결국 기출 분석한다. 약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 가지고 그렇게 네. 공부를 했었고 이제 전공 체육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네. 5월에 스포츠 지도사라고 네. 시험이 따로 있고 네. 9월인가 다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그거 하면은 그런 가산점? 시험도 있는데 네, 가산점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가산점보다는 이제 최근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 스포츠 지도사 문제에서 임용으로 나왔던 이게 나오는구나. 뭐 부분 파트들이 이제 네. 임용에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 해에 나온 지도사랑 예전 한 최근 3년 정도, 3, 4년까지 지도사 권은사 그것도 이제 기출 분석의 일환으로 같이 가져갔었고 저는 이제 사실 초수 때 떨어졌을 때 네. 제가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을 좀 했었는데 저는 이제 실수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하겠지만 학습량은 괜찮았어요, 그래도? 나름? 학습량은 열심히는 노력을 했는데? 네, 저는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 아무래도 4학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아시겠죠? 5월에 교생도 음. 사실 교생 마치고 와서는 진짜 공부하기 힘들고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학습량도 그때도 뭐 재수 때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저는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실수를 왜 했는지 해 보니까 저는 이제 한 번 전공을 다 풀고 네. 다시 풀어 보는 식으로 했었었는데 네. 이게 한 번 답을 뭐 예를 들어서 뭐 A로 적고 나니까 다시 문제를 풀어 봐도 결국 그냥 제가 이미 A로 답을 적어 놔서 네. 생각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주변에서도 되게 "천천히 풀어라. 한 번만 풀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들었어 가지고 네. 주변의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도 이번에는 그냥 한 번 볼 때 딱 네. 제대로 보고 오래 풀자 해서 네. 한 문제를 되게 오래 풀어서 결국 이번에도 전체 전공이
90분인가 80분이면 이제 네. 원래는 한 번 풀었으면은 뭐 음. 한 30분 이렇게 남았었는데 네. 한 번 풀 때 제대로 네, 그냥. 한 번 풀때 푸니까 다 답을 OMR 카드 옮겨 적으니까 한 5분 남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 이제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만 음. 체크했더니 네. 오히려 이번에는 그게 더. 네, 실수가 거의 한번 되게 꼼꼼히 보니까 음. 실수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음. 단순하게 뭐 잘못 읽는 그런 실수들. 네. 빨리 풀고 다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가서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이해하지 사람이 한 번 내 어떤 뇌 구조에 들어온 걸 다시 그걸 바꿔주기가 쉽지 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않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틀려요. 그래서 틀린 문제 오답 그러니까 정답을 맞췄던 거는 정답을 맞출 확률이 거의 80-90%인데 한 번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거든요. 오답만 잡아내서 그거를 3-4번 보지 않으면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네. 최대한 꼼꼼히 한 번 볼 때 꼼꼼히 보자. 그런 네. 식으로 시험 때 하니까. 네. 1차 때 그런 실수를 좀 2차 때는 극복을 했다? 네. 모의고사 때부터 그렇게 푼 연습을 하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똑같이 풀었고 뭐 단순히 수치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초수 때는 네. 그런 실수로 이제 한 5, 6점 정도 날렸는데 올해는 1점만 딱 실수해가지고 네. 그래서 1차 점수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그 초수 때 떨어졌을 때는 5-6점 정도가 실수로 날린 점수인데 여기서도 요번에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실수가 단 1점 정도였다. 네, 나머지 이런 거 나머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은 못 쓰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는 거는 뺐고 네, 모르는 거는 못 쓰고 이게 못 쓰는 건 아니고 배경 지식으로 정답이 어떻게 그러니까 확신 없이라도 쓰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실수를 한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줄여서 1점 정도의 커버를 해줬다라는 것은 정말 장족의 발전이고 그 발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이런 거죠. 지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공도 그렇고 뭐 단권화를 한 다음에 기출 분석 그 1등한 친구들이나 수능 만점자에게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교과서만 열심히 봤다고. 뻔한 얘기야. 지금 뭔가 특별한 것 좀 얘기해봐요. 응? 그리고 약간 기출도 네. 기출인데 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색깔별로 공부하는 게 초수 때보다 재수 때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비중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초수 때는 사실 다 가져가기도 힘들고 이제 점점 시험 다가오는데 네. 아직 공부하는 게 부족하니까 네.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사실 음. 이렇게 제껴놨던 것들 많았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 중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올해는 최대한 많이 가져가 보자 해서 이제 기본을 먼저 다 다져놓고 회독이랑 많이 해서 기출이랑 해놓고 이제 점점 그 가지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게 나올까 싶은 것들도 그냥 같이 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학 스터디처럼 네. 전공도 이제 그런 스터디를 하반기에 했었는데 네. 회독하면서 이제 그냥 전체 범위를 해서 날마다 뭐 서로 문제 내주는 그런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제가 버렸던 그런 내용들을 문제 내고 하면은 저도 다시 보게 돼서 네. 결국 넓혀가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 분석이나 이제 실수 줄이기 그것도 있지만 이 좀 넓게 가져갔던 네. 그것 때문에 더 고득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 도현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넓혀가는 게 정답인데 공부의 왕도는 사실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런 방법을 도현 친구 솔직히 얘기해서 초수 때 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방법을 못 씁니다. 그래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쓸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전 영역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잡지를 못해요.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끌려간다? 강사에게 끌려갑니다. 근데 강사는 도움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그 서사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내 것으로 익혀서 확실한 뼈대는 공부해 주면서 거기에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깊이 있게 붙여 나갔었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합격생으로서의 숙성의 시간을 좀 많이 거쳤다라는 걸로 저는 그렇죠. 어때요? 잘 받아줬나요? 네, 잘 받아줬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 지금 교육학 전공 요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어떤 공부 이제 학습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생활이랑 마인드 좀 한 번만 짚어주세요.
초스 때랑 재수 때랑 또 달랐던 게 네. 초스 때는 사실 저는 스터디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네. 이제 재수 때는 기상 스터디라는 걸 했는데 기상 스터디. 네, 이제 네. 많이들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저는 음. 이제 같은 학교 이제 네. 같은 체육과 친구들이랑 네. 이제 아침 6시에 책상에 앉아 있는 거를 네. 그런 네. 줌이나 구글 매트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네. 6시에 착석해서 각자 음. 공부하는 거를 음. 이제 그냥 캠을 켜 놓고 각자 공부하고 이제 2시간 동안 공부하고 8시부터는 각자 시간을 가졌는데 네. 이게 처음에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음. 뭐 아무래도 벌금도 걸려 있기도 하고 이제 다들 제가 쉬어 버리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또 살급받기도 해서 벌금 얼마예요? 저희는 한 번에 5천 원이었어요. 한 번 5천 원이요? 네. 얼마나 냈나요? 저는 네. 2만 원? 2만 원? 네. 어떤 친구 저 완전히 엄청 낸 친구는 얼마까지 내봤어요? 저희가 한 37만 원인가 그 정도 그 정도 모였는데 뭐였어요? 한 10만 원 낸 친구들도 와. 있고. 근데 많이 낸 네. 친구가 사실 네. 붙었어요. 근데 아, 많이 그래요? 냈는데 많이 냈는데 네. 붙었어요? 네, 많이 냈는데 붙어 어. 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기상 스터디를 해서 사실 좀 아침 일찍부터 네. 책상에 앉을 수 있었고 네. 결국 이것도 사실 강의 때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오전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네. 전 2타임 네, 강조해요. 하셨던 것 네. 같은데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사실 초수 때는 뭐 오전에 공부하든 뭐 밤에 공부하든 사실 뭐 공부량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했는데 결국 시험도 오전에 하는 거기도 하고 저는 사실 밤에 가면 그냥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아. 자고 싶고 그냥 그래요? 내일 열심히 하야 되는데 결국 아침을 되게 일찍 시작하고 아침 시간이 길어지니까 공부하는 것도 많아지고 뭔가 약간 뿌듯함도 좀 느꼈고 하루가 또 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가 뜨면 진짜 길더라고요. 12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2시 미만에 90분 2타임을 못 한다라는 것은 수험생으로서의 그건 제가 보기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12시 이전에 90분 2타임. 우리가 전공 시험이 90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끌고 가지 못해. 근데 2시간 잘 끌고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시간 정도를 끌고 가는데 2시간은 사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2시간을 놓고 해야지 90분의 집중도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여기는 또 더 독하네. 8시 전에 2시간 공부하기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6시, 네. 예, 6시부터 이렇게부터. 8시까지니까. 그러니까 8시에서 조금 이제 밥도 네, 먹고 아침도 좀 먹고. 쉬고 한다 치더라도 충분히 12시 전에 또 한 타임 정도 네. 돌아가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준다라는 거.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쉽지만 얼마만큼 지속했어요? 저는 네. 이제 초스 때 떨어지고 네. 사실 좀 내상을 많이 입어 가지고 한 3 월 이제 친구들은 한 1-2 월에 바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냥 3 월까지는 못할 것 같다 해서 3 월부터 시작해서 정말 초스 떨어졌을 때 1차에서 날아간 거죠. 네. 네. 한 3개월 방학한 거예요? 네, 좀 네. 쉬고 많이 쉬어졌고 네. 3 월부터 해서 이제 시험 전날까지 했었어요. 음. 금요일까지 딱 음. 하고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 루틴을 계속 갔다고? 6시에 하면서 일어나서 공부하는 이거를?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평일만 했었고 토일은 자율이었어요. 안 와, 했고 그래도 독하다. 그지? 3월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3 월부터. 시작해 갖고 11월까지 쭉 끌고 갔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음. 사실 전날에 음. 이제 전날 밤 되기 전에 쉴 수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다음 날에 뭐 일이 있거나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하면은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뭐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은 그냥 미리 말하면은 벌금 없이 쉬게 해 줬어 가지고 그래서 3 월부터 11 월까지 맨날 6 시에 일어나서 공부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는 6월 정도 전까지는 좀 작년에는 이제 쉴 때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이렇게 진짜 하기 싫은데 뭐 쉬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약간 이제 떨어지고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쉴 때 확실하게 쉬어 줘라." 맞아요. 선생님도 네. 교수님도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고 네. 하셨는데 일주일에 하루 저도 예, 그 맞아요.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 무조건 휴식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이유가 왠지 아세요? 제대로 공부했다라는 증거예요. 에너지가 다 타주기 때문에. 근데 쉬는 게 막 미안하고 그리고 쉬는 것도 제대로 못 쉬고 이게 쉬는 건지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3 월부터 6 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휴식권을 뭐 자주 쓴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뭐 일 주일에 5일 중에 뭐 한 번은 쉬었던 적도 있고 이랬는데 네. 그래서 한 6월 여름 6 월쯤부터 그때 그 후로 11 월까지는 잘 안 빠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풀로 유지한 거는 한 5-6 개월, 5 개월 정도 되고 네.
그 전까지는 좀 충분히 쉬면서 합격생의 공통적인 게 그래요. 이전에 효율적인 학습도 보면은 처음부터 무턱대고 덤빈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붙여서 늘려갔다라는 거. 그래 갖고 처음에 4 시간부터 시작을 했지만 막판에 12 시간까지 딱 끌고 가서 승부를 봤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러한 생활 패턴 그리고 반복이라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이 생활 패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한 맞아요. 달, 2 달, 3 달 맞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세요? 본인이 못 느끼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이 변한 게 보여요. 그런 게 인제 되거든요. 그렇죠. 많은 수험생들을 보면은. 그럼 생활 패턴 그렇게 갖고 이 마인드와 어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부분 슬럼프랑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우리 2차 얘기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체육은 또 2 차가 중요하니까. 네. 마인드가 저는 음. 뭐 특별한 마인드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초수 때도 그렇고 재수 때도 그렇고 제일 스트레스 뭐 불안 이런 거 슬럼프였던 게 결국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네. 결국 진짜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올해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네. 이번에 시험 결과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네.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불안감이 약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가지고 네. 이게 좀 달래기가 힘들었는데 모의고사 시즌 9월쯤부터는 그냥 그런 생각 들면은 인제 어차피 제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제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냥 시험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네. 이거는 다 모르는 거다 사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던대로 하면은 합격할 수 있을 거다. 약간 혼자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이제 체육 선생님한테 네. 많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네. 저도 그분처럼 그런 교직 생활을 한번 학생들과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힘들 때마다 그 시절 생각하면서 나도 교사가 돼서 이제 친구들과 학생들과 그런 식으로 수업하고 뭐 이제 동아리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 막 이렇게 같이 운동해 주고 리그전도 해 주고 네. 뭐 아이들과 대회 함께 나가고 예 막 이런 그런 것 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불안한 거는 다 똑같고 네. 내가 모르는 거는 쟤네도 모르니까 상관없다. 이거 틀려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금 좀만 참으면은 이제 그 선생님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미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달랬던 것 같아요. 아 그 선생님이 훌륭한 모델링이 되어 주셨네요.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되게 못해. 별로야."라고 하면 여러분 그럼 어떤 모델링? 저는 부정적 의미의 모델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강의하지 말아야지. 실전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지."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밟고 가라 제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드리고 불안 그리고 자기 교직 생활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처럼 어떻게 닮아갈까를 생각하면서 특별한 어떤 슬럼프는 없었고요 그래도. 네. 그냥 음. 슬럼프라기보다는 그냥 사실 음.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상반기 쉽게 말하는 상반기 때는 그냥 진짜 오늘 하기 싫고 이러면은 그냥 쉬었습니다. 휴식을 그냥 저는 뭐 이제 하고 오셨어요? 당구 치고? 저 이제 술 한잔 하고? 초스 때 4 학년 때 진짜 못했던 게 네.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영화 같은 거 한결같이 나랑 똑같냐? 예. 강의하셔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그때 뭐지 그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그냥 네. 이제 못 봤던 것들 합격하면 보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김다미 나오는 거? 네. 네. 미리 보고 네.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저는 또 체육과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운동 많이 하고 네. 실기 준비를 명목으로 사실 네.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농구 좋아해? 네 저 킥도 있고. 농구랑 배구 좋아하는데 몸이 좀 가볍고 벌써 그런 거 하면서 네. 위로 쭉쭉 서전트 뛸 것 같은 막 그런 스타일이네? 아 그런 식으로 네 운동하고 운동이랑 드라마 보는 그런 거 걸로? 다행이에요. 우리 수험생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저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그럼 저는 왜 사우나 가고 드라마 본단 말이에요. 여기는 드라마 보고 운동해내. 그죠? 거의 비슷한 이런 루틴인데 그러면 거기까지 얘기하고 인제 2차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딱 실기장 가서도 느꼈던 건데 일단 일단 2 실기. 차가 실기, 음. 실연 나눔, 면접이니까 네. 실기장 가서 느꼈던 건데 지금 경기도 특화된 이야기예요? 이게 경기도는 추첨으로 이제 네. 1차 원서를 내고 네. 1 주일 뒤에 추첨해서 이제 종목을 선정해 주는데 네. 아무래도 뭐 랜덤이다 보니까 자신이 잘하는 종목이 나오면 또 좋고 아 근데 뭐 그게 좋았어? 저는 이번에 괜찮았었는데 네.
이게 모든 사람의 실기를 볼 수는 없고 네. 경기도는 이제 조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총 저희 때는 9조였는데 이제 네. 저는 2조였고 그럼 네. 이제 2조 사람들만의 실기를 볼 수 있었는데 네. 생각한 것보다 네. 조금 이제 실기 능력이 다들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았지만 조금 평균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네. 저도 막 엄청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보고 느꼈던 게 실기 준비 진짜 미리미리 확실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은 다 한다. 맞죠. 다 하는데 막상 이거 1차까지는 1차에 진짜 목말라서 1차 하고 네. 그거 끝나면 또 제가 그랬잖아요. 실연도 하고 심층 면접도 해야 되는데 우리 체육 준비하는 친구 너무 힘들어요. 실기 저거 음악 미술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예체능 선생님들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 실기 시험까지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실기만 해서 쭉 가는 거야. 그리고 실기 끝나면 그때서야 이제 실연이라든가 막 이런 게 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힘들어 우리 친구들 하지만 1차 끝나고 어차피 당신들 실기 전까지 이거 눈에 안 들어오니까 짧게 한 2주 안에 확실히 정리라도 해놓고 나중에 그거 1차 끝나면 덤빌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정리라도 해놓고 감 잡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초수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기를 이렇게 했는데 실기를 본인이 단점, 그러니까 약한 네. 종목은 뭐였어요? 저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축구가 약. 해서 농구, 배구 이쪽이 좀 강한데 축구 축구가 발로 하는 게 약하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초수 때 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가 추첨이라서 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2번 해서 이제 같이 경기도나 뭐 축구가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운동장이나 가서 이제 네. 축구 실기 연습을 상반기 때는 일주일에 2번. 필수야, 축구가? 그게 추첨이라서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축구, 농구, 핸드볼 중에 하나가 추첨, 그리고 이제 배구, 배드민턴, 탁구 중에 하나가 추첨 이건데 추첨 결과를 원서가 쓰고 나오니까 사실 경기도를 칠 건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고 일단 원서를 쓰는 네. 거라서 복불복이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안 되는 종목들은 좀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4학년 때 이제 쉽게 말하면 2학기 개강하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2번씩 축구 연습을 했고 개강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1번 이렇게 가서 뭐 그때는 시험에 떨어졌긴 하지만 네. 결국 축구가 정말 안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습을 해서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실기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맞춰놨어가지고 진짜 다들 하나같이 실기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는데 네. 사실 하반기 가면은 공부 불안도 그렇고 이제 네.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지금 딱 이제 3월이니까 네. 아직까지는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만큼 실기가 안 되면 정말 힘들어져서 학부 후배들한테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죠? 대학교 네. 3학년 때나 이때쯤에 사실 3학년 때 맞아요. 미리 공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운동해두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때 실기 같은 경우, 축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발에 붙이고 막 이러는 것들이 많이 갖고 놀아야 되는데 그때 풋살 같은 거 해줘도 좋고, 그죠? 굉장히 좋은 말씀. 실기는 좀 미리미리 해둬야 되는데, 맞아. 하반기 가면 안 되니까 상반기 때 조금 해두면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복불복이 있으니까 하긴 그 외적인 요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그런 운도 좀 따라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기 점수는 잘 나온 편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저는 23점 정도인데 사실 30점 만점인데 네. 이게 난 몰라. 23점이면 높은 네. 점수인 줄 몰라. 이제 약간 비공식적인 소문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로 이제 한 24점, 5점 이렇게 받으면 최상위권. 뭐 22점, 23점 요 정도면 상위권. 뭐 이런 굉장히 식으로 되는데 까다로운가 보구나. 30점 만점에 네, 친구들이 그 기본적으로 정도 점수를 받는 거 깎고 보니까 깎이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합격하려면 20점은 조금 넘어줘야지. 근데 사실 한 21점, 20점, 21점 정도는 해줘야 시간은 넘어가야지 그래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상하이 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들은 내용들이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위 이제 한 24, 25고 정말 최하면은 뭐 17점, 18점 이러니까 한 7, 8점 정도? 네. 폭이 한 7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긴 한데. 예전에 서울대 체육 합격생을 그때 제가 이제 그때 같이 공부해갖고 됐거든요. 그분도 교육학 만점 받았어요. 1차 보고 나서 저랑 이렇게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되게 못 본 줄 알았어. 근데
2차 심층 면접 수업이 끝나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시험 못 봤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틀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잘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 턱걸이 합격은 했어. 근데 아. 고득점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근데 2차에서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 근데 그 분도 얘기하는 게 축구를 좀 자기가 약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공을 때려도 많이 안 나가고 이 공 갖고 하는 걸 잘 못한대요, 원래.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은 다 만능일 것 같지만 그죠? 그건 아니고 종목별로 다 다르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실기 얘기 여기까지 하고 저거 실현과 나눔 한번. 저는 실현이랑 나눔은 네.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유튜브에 현직 교사분들이 올려주신 게 많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체육 수업 실현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네. 꼭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네.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걸로도 영감을 많이 받고 그렇죠. 2차는 사실 음. 무조건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네. 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같이 그런 시험 치는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학교에서 이틀에 한 번씩 수업 실현을 했었는데 이제 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으로 수업 실현을 하는데 네. 이때까지는 이제 나왔던 종목들이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뭐 예를 그게 들어서 무슨 얘기예요? 나왔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기출된 나온다? 네. 이제 12년도부터인가 이제 쭉 네네네. 있는데 이제 네. 예를 들어서 13년도에 축구가 나왔었는데 종목으로 네. 그래서 2022년까지는 한 번도 축구가 다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진짜? 네. 그렇게? 그래서 이게 네. 나름대로 해서 이제 '기출됐던 종목은 안 나온다.' 약간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연습하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나왔던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한 사이클이 돌았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나올 만한 게 다 나와서 네네. 이제 기출됐던 종목들도 다 네.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축구가 예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축구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이번엔 배드민턴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드민턴도 15년인가 17년도에 한번 나왔던 건데 네. 이제 그게 다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축구, 농구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기출된 종목도 보셔야 될 것 같다. 종목도 종목인데 수업을 끌고 가는 루틴은 있잖아요. 네. 그죠? 저는 이제 경기도가 조금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좀 배움 요구하는 게 중심 좀 수업까지. 많더라고요. 배움 네. 중인 수업이랑 학생들의 참여도 많이 맞아요. 요구되고 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정말 많이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도입이랑 정리 루틴에도 네. 다 학생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자기만의 킥이 있어요? 자기만의? 저는 일단 수업도 음. 교수님 수업 구호하시는 것처럼 네. 이제 과정을 첫 시간에 친구들과 제가 함께 만들었다. 수업 구호를 만들었다 해서 이제 경기도의 시책이나 네. 그런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를 넣어서 수업 구호를 얘기하고 이제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준비 운동도 학생들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모든 별로 만든 준비 체조를 다 그거를 이제 시키고 표현을 해주면서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 첫 시간에 함께 네. 만들었던 모든 체조 우리 모든 별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하는데 이제 그 음악을 틀어주는데 음악도 교사가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네. 음악 부장이 학생이 음악을 틀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역할을 정말 많이 주고 네. 다 이제 학생들이 주도해서 수업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확한 그 포인트를 잘 네, 살려줬다. 학생과 네. 상호작용 이게 네. 정말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넣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네. 이제 수업 나눔이 네. 있잖아요. 경기도가 자기 수업 실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올해는 무슨 문제였어요? 올해가 이제 에듀테크 활용하는 게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네. 기초학력 우수한 학생 네. 이 각각이 어떻게 지도할지 이 방안이랑 마지막이 자기 수업이었나? 자기 수업과 관련돼서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주제들을 많이 네, 그래서 넣었구나. 이게 에듀테크도 면접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나왔어가지고 네. AI랑 이 네. 에듀테크가 네. 그건 준비가 됐었고 네. 독서는 솔직히 사실 준비를 못했는데 어떻게 잘 말한 것 같아서 네. 일반적인 어떤 배경 지식으로? 네, 사실 배경 지식이랑 그냥 저의 생각을 잘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랑 에듀테크가 면접 때도 정말 많이 나오고 이제 경기도 교육감님이 바뀌셔가지고 맞아요. 네.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이것도 이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수업 때 넣었어요. 이제 전시학습을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나눠주고 모둠별로 네. 이제 전시학습을 모둠 학습지로 작성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태블릿을 활용해서 전시학습을 확인을 하게 이걸 설명하면서 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 나눔 1번 문제 에듀테크 활용하는 거를 네. 그걸로 이제 만족을 시켰어요. 지금 우리 도현 친구가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 중에서 보면 자기가 실제로 수업 실현에서 했었던 부분을 가지고 살려서 깊이 있게 심화시켜준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전혀 피상적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준다고 나눔에서 맞습니다. 고득점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2차를 강의하면서 보면 여러분 배경 지식이 많을 건데 본인은 굉장히 좋은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고득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 이 수업 나눔에서 보면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실현한 것을 갖고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무엇이 에듀테크와 연결됐고 맞아요. 사실 뭐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맞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해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그 본인은 보면 알고 있는 걸 얘기하지만 그건 내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준 게 포인트예요. 에듀테크 나왔었고 독서 나왔었고 또 뭐? 이제 개별아. 네, 우수 학생, 미남 음. 학생인데 이것도 사실 저는 음. 정해놨었거든요. 매 수업마다 아. 이제 저는 이제 연예인을 음. 주로 많이 다녀서 무한도전을 하는데 이제 네. 쉽게 말하면 홍철이는 네. 노홍철 씨, 홍철이는 이제 잘하는 학생, 네. 준하는 애초에 살짝 조금 부족한 학생이었어가지고 이제 매 수업마다 그냥 반사적으로 다시 기계적으로 홍철이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네. 준하가 조금 아쉬우니까 이제 홍철이가 준하를 한번 봐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협동학습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번 수업 나누면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바로 이제 제 수업에서 뭐 우수 학생 홍철이를 어떻게 지도했다. 그리고 미흡했던 준하는 어떻게 했다. 근데 사실 1번과 2번은 네. 이제 수업 나눔에서 쓰일 만한 장치들을 수업 시간 때 미리 하는 거를 반복해서 해놓으니까 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았거든요. 제 수업 나눔 장치들이. 그래서 네네. 약간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으니까 어떤 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거를 인제 미리 예상을 많이 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제 새로운 교육감이 강조하는 네, 맞아요. AI라든가 지금 뭐 보면 학업 격차의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수업에서 이를 극복해 주기 위해서 특히 학습자 중심의 동료 교수를 많이 활용하니까 이런 거를 많이 살려준 맥락이 굉장히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요체를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잘 살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럼 심층 면접 마지막으로? 면접은 네. 이제 아무래도 경기도가 자체 지역이라서 시책을 많이 강조들 하는데 이번 문제의 핵심은 뭐였어요? 수학 분석이라고 음. 그 강점, 강점, 약점, 약점, 위기, 기회 있잖아요. 위기, 기회. 그거 이게 나왔어요? 네, 전년도 네. 비교과 문제로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가지고 그거 제가 모의고사에서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모의고사가 수학 분석이었어요. 제가 안 풀었구나. 본 네? 것 같긴 한데 네. 거기서 수학 분석 얘기하고 왜냐하면 요즘에 학교 교육 과정 분석하는데 수학 분석하거든요. 실태 분석해 주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수학 분석이나 3C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을 갖고 학교의 교육 과정을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수험생이 뭐라 했냐면 1차 때 제가 쭉 풀어갔었던 모의고사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념을 풀어갔었던 내용이 바탕이 돼서 굉장히 심층 면접은 심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준거들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 걸 조금 부각을 많이 시켜줘야지 제 수업이 그렇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놓쳤네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게 나왔었고 뭐 네. 나머지는 회복적 생활교육 문제도 회복적 있었고 생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수업에도 이런 많이 다뤘어. 생활지도 상담에서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으로 맞아요. 넘어가서 관계성을 사실 훼손. 느꼈던 게 네. 이제 강의에서도 1차랑 2차를 한 번에 꿰뚫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국 진짜 1차 내용이 네. 2차에서도 도움이 되고 맞아요. 2차도 진짜 면접과 그 나눔에서 결국 강조하는 부분들이 같으니까 네. 사실 그게 그 내용이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은 예. 결국 네. 분리가 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 다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맞아요. 그냥 한 번에 같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수학 분석을 뭐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이걸 하나씩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약간 미스가 있었어. 네, 면접은 37점 나왔고요. 이제 수업 나눔은 0.5점 감점됐고 뭐 실현은 1점 감점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 뭐 엄청 고득점은 아니었는데 네. 선방했다 정도? 그거 말고는 다 준비하는 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 말씀을 쭉 보면 수석 합격자라도요 아쉬운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역이 다 우리가 풀로 게이지가 풀로 차서 완벽한 점수가 나오기보다는 약간씩 심층 면접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정확하게 메타인지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이런 정도의 결과를 얻었던 것 같다? 지금 작년에 떨어지고 3개월 고민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내가 안 좋은 결과를 얻고 그 시간부터 우리의 게임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보면 3개월 동안 원래 초수의 실패 본 수험생들이 3개월씩 고민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금방 또 엄청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다 일주일 지나면 또 말짱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근데 저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심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면 그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거기에서 헤어나온 수험생은 다시금 에너지를 갖고 도끼를 품고 갑니다. 체육한 친구 치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작게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것을 딱 들었는데 의지가 좀 강해 보여요. 의지가 견정한 느낌?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요. 원래 소리 없이 강한 거죠. 마지막 심층 면접과 같은 경우는 1차에 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2차에 적용하고 거기에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붙여주면 풍부한 답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 답안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훌륭한 답변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떠한 그런 모범 답안의 소스 같은 것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나요? 이제 시책을 음. 강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시책을 줄줄이 암기하는 음. 것보다는 이제 서사 그리는 거. 네, 어떻게 흐름자. 적용하고 네. 그런 거 많이 생각을 더 실제적으로 음. 어떻게 방안을 맞아요. 만들지 그리고 이제 음. 그런 소스들은 저는 유튜브 이것도 약간 음. 유튜브랑 블로그들에 좀 많이 정리가 된 게 많더라고요. 이제 네. 자료를 공유해 주는. 그리고 이제 교수님 2차 음. 강의에서 나온 그런 파일들 음. 그런 것들도 1차처럼 약간 이것도 좀 정리를 했었어요. 음. 각각 시책을 보면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서 그냥 그 음. 시책을 무턱대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러한 답변을 하고 여기서 소스를 덧붙이는 느낌으로 시책은 그냥 활용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막 암기해서 쭉 말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뭐 수백 페이지 뭐 이게 수십 장이 되더라도 한번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면 '요체가 이거구나.' 하면 핵심은 많지 않아요. 그 맞아요. 흐름을 잘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식의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저도 나름대로 우리 친구가 도움을 받았다니 기쁜 마음으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데요. 그 자료가 완벽한 건 아니고 서로 중복되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두루두루 활용해 갖고 좋은 답변했다니 이제 다행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1차, 2차 흐름 다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친구 말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본인도 그랬어.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부분이 뭐가 있나요? 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많은 합격의 영감 받은 것 같고 쭉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당부하고 정말 우리 친구는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5년 후, 10년 후에 얼마나 훌륭한 교사가 되어 있을까? 그게 되게 기대되는 그런 게 제가 느껴져요. 막 그런 5년 후에 우리 친구는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있을까? 막 이런 기대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앞으로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히 얘기해보는 진짜 인간 송도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얘기. 네. 우선 당부 말씀을 뭐 제가 감히 드리자면 네, 아무래도 임용이 1 년짜리 마라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정말 길고 외로운 시간이 될 텐데 네, 거기서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네, 아까 저는 뭐 드라마나 운동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처럼 네, 우리 선생님들도 본인만의 그런 해소법을 잘 찾으셔 가지고 적절한 휴식을 꼭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책상에 앉아서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네, 뭐 저는 주말을 그냥 하루를 풀로 쉬진 않았고 그냥 네, 토요일은 네, 원래 하던 걸 반반 나눠 가지고 토요일 오전까지만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낮까지는 쉬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했었는데 네. 방법은 솔직히 다 다르고 정말 많으니까 본인에게 적합한 휴식 방법을 찾으셔서 네. 지치지 않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의 기억이 사실 평생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난 아이들의? 네, 네. 저도 약간 그랬고 제 네. 주변 친구들도 네. 이제 아직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네. 학교에서 그 학창 시절의 기억이 진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고 네. 평생에 가는 기억을 남을 텐데 네. 저도 제 중학교 체육 선생님에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네. 이제 제가 만날 친구들에게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줘서 네. 그 친구들이 바른 길로 또 저를 추억하고 네. 그때 그 3학년 4반, 제가 3학년 4반이거든요. 네. 3학년 4반을 추억할 네. 수 있도록 네. 그런 지금 식으로 올해 이제 3학년 4반? 네. 이 첫 번째 만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평생 기억에 남을까요? 에이. 그래서 저도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 네. 친구들도 저랑 그 3학년 4반 친구들을 음. 평생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과 만나서 앞으로 당장 며칠 안 남았잖아요. 3월 달부터 풀어나갈 좌충우돌, 이 교직 현장의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선생님으로 발전하실까? 그런 기대도 한번 가져보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도연 친구의 삶에 항상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축복과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요. 나중에 혹시 선생님 많이 이제 저도 그랬잖아요.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저 카페도 오픈하고 그러면 선생님 노하우라든가 좋은 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 도현 친구 약속 안 지키던데요. 제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약속 지켜주시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